안녕하세요. 세라 건축TV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을 하는 저는 30년째 현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세라 종합건설과 세라 건축사 사무소로 구성된 세라 건축 그룹의 신민철 대표고요. 얼마 전에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 농막에 대한 법. 최근에 불법 농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도 한 번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농림축산부에서 체류용 쉼터라는 법령을 새로 만들어서 개정했고요. 그래서 12월 올 12월 말부터 시행 예정인 체류용 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류용 쉼터를 설명드리기 전에 기존의 농막과 좀 차이점을 먼저 설명드리면, 기존의 농막은 평수 제한이 있었고요. 근데 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의 1.6배까지 크게 할 수 있고요. 10평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농막은 숙박이 불가능했고, 원칙적으로는 화장실도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농막이에요. 농사 짓다가 창고로 쓰고 잠시 피하는 정도 용도지 화장실이나 숙박은 불가능한 건데, 여지까지 져왔던 것들이 어찌 보면 다 불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대적인 단속을 해서 제재가 많이 있었고, 하지만 새로 생기는 체류용 쉼터는 기존 농막이 가지지 못하고 있던 것들을 모두 할 수 있게 됩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에 대한 개요를, 이게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분류는 임시 거주 시설이 됩니다. 형태는 비주택이고 1가구 2주택에 물론 해당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는 농막이 아니라 임시 거주 시설로 되고요. 규모는 10평 이하, 33회배 이하고 도입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이 취지가 뭐냐면, 농막에 불법으로 단속을 해버리니 민원이 많았겠죠. 그래서 도시민들의 주말 체험, 그 다음에 영농 확산, 그런 개념으로 좀 농촌으로 사람이 좀 많이 가라 라는 취지로 만든 법이고요. 본인 소유 혹은 남의 소유도 뭐 사용 승낙 받으면 되고요. 농지 전용 허가 없어도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물을 지으려면 우리가 개발 행위를 받아야 돼요. 농지를 대지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설계 비용도 좀 들어갔는데, 농촌 체류용 쉼터는 농지 전용 허가 없어도 되고요. 건축주들께서 관할청에 가서 신고서만 작성하면 돼요. 그러면 임시 숙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기존 농막의 문제점을 좀 보면, 일단 좀 고급스러워지기는 했는데 단열 규정이 건축법에 안 맞아도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속에 들어가는 단열재들을 저가형으로 하는 경우들도 많았으니까 춥고 덥고 했었죠. 그 다음에 뭐 안전에 대한 부분은 그냥 만들어서 땅바닥에다 경계석 놓고 혹은 주각기초 갖다 놓고 올려놨으니까 내진 구조 이런 건 아예 없었고요. 그 다음에 구조 자체가 대부분 조리식 내지는 컨테이너로 만들다 보니까 화재에 대한 위험, 안전에 대한 위험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질 수밖에 없는 게, 비싼 돈을 들이기가 불안하죠. 관계법령과 안 맞으니까 뭐 그런 문제점들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은 돼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농막을 주택보다는 비싸지 않고 일반 농막 가격하고 좀 비슷한 주택을 지을 수 없을까 하다가, 예전에 공부할 때 잠깐 봤던 이게 지금 그 판스워스 하우스라고 미국에 있는 건물인데, 이게 1930년도인가에 건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건축계의 노벨상이라는 프리커트상을 받은 주택입니다. 말 많은 건물이에요. 근데 지금도 관광지가 됐어요. 여기가 사람들이 잘 가요. 디자인은 심플하고 단순했고요. 이게 왜 말이 많았냐면, 이 건물에 살았던 건축주가 맨 처음엔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뭐 건축가하고 분쟁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유튜브에 보시면 재미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점이 뭐였냐면, 너무 개방돼 있고 춥고 더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춥고 덥죠. 이 당시에는 단열재도 지금처럼 완벽하지 않았고요. 유리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단열이 되는 유리가 아마 생각보다 좋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디자인과 비슷하게 만들어 볼 거고요. 이 디자인을 선택한 이유는 가장 가성비가 좋고 공사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중에서 적색으로 표시한 부분처럼 질 거예요. 똑같이 짓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질 거고 디자인은 최대한 단순하게 했고요. 심플하게 했어요. 그 이유는 설명드린 대로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평면을 10평까지 맞췄고요. 가로폭은 3.2m고 길이는 약 11m 정도 됩니다. 그래서 9.8평형 10평 이하로 맞췄고요. 좌측이 원룸 타입으로 제가 계획을 했고요. 가로로 건물이 길면 집이 커 보이는 효과가 있고 버려지는 공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좌측이 방이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앞에 현관 뒀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옆에 보일러실, 그 다음에 주방과 거실, 큰 원룸 타입으로 평면을 그렸고요. 화장실은 방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출구를 2개를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일러실, 기존의 농막들이 대부분 난방을 필름 난방, 수성한 보일러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벽에 뭐가 걸리냐? 순간 온수기가 걸려야 돼요. 따뜻한 물을 못 써요. 그러니까 안 이뻐요. 이 순간 온수기를 감추려고 별별 디자인들을 다 했는데 그 다음에 난방도 마찬가지로 필름 난방이나 전기를 쓰게 되면 누진세로 어마어마하게 폭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은 사실 농막이란 개념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주택에 준하는 일반 보일러, 가스 내지는 기름 보일러를 사용을 할 거고요. 구조 자체도 마찬가지로 경량 목구조가 아닌 강구조물 H형광으로 제작하게 되면서 보시면 지금 계획적인 도면이나 창문 표시는 제가 안 했는데 방에도 앞면과 측면에 창을 2개씩 들어서 여름에 열어놓으면 문 시원하게 바람이 통하도록 할 거고요. 가급적이면 창문을 많이 둘 거예요. 거실에도 3군데 정도의 창문을 넣어서 바람이 술술 통하도록 할 거고 주방 앞에는 과감하게 폴딩 도어 하셔도 됩니다. 폴딩 도어에서 쭉 열어놓으면 개방감 좋겠죠. 요즘에 폴딩 도어 단열을 잘 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계획한 도면을 좀 보고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조는 기둥은 H형광이 쓸 거고요. 기초 하나 둘 셋 넷 이쪽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평형이 좀 큰 타입으로 제가 지금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는 도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평형이 30평형인데 요까지만 기둥 하나 둘 셋 요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모양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초는 일반적으로 컨테이너나 그 다음에 농막에서 사용하는 경계석 갖다 놓고 주각기초 놓는 게 아니라 동결선까지 팔 예정이에요. 그래서 콘크리트 기초를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콘크리트 기초가 이렇게 4개 쓰게 될 거고 기둥으로는 H형광, 그 다음에 바닥 주요 프레임은 디귿 잔넬이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청색으로 표시된 부분 이거는 일반적으로 C형광을 많이 쓰는데 C형광은 부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연 각파이프를 써서 건물이 오래 갈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붕은 단열값, 건축법, 주택에 기준한 단열값이 나오는 글라스올 판넬, 화재 때문에 글라스올 판넬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바닥은 우레탄 판넬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유리는 페어글라스 2중 유리나 3중 유리 쓰시면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열관료 값이 나오고 단열값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글라스 하우스로 많이 짓고 있는 추세고요. 개방감이 좋기 때문에 글라스 하우스로 많이 지금 건축들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춥고 덥겠다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물론 일반 벽보다 열관료 값이 다소 취약한 건 맞지만 대신 내가 얻는 건 있잖아요. 대부분 농막을 짓는 거는 시가지가 아니라 외곽이란 말입니다. 사면에 있는 자연이 다 들어와요. 아침에 일어나도 그렇고. 그 다음에 햇볕 간단합니다. 커튼이나 블라인드 치시면 햇볕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햇볕 때문에 집을 깜깜하게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고정관념을 버리시면 사방이 펑 터져 있고 자연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구조가 될 거예요. 구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H형광 구조, H형광하고 디귿형광 쓸 거고, 지붕은 징크 판넬, 바닥 우레탄 판넬, 유리는 2중 내지는 3중 페어글라스를 씁니다. 바닥 난방은 일반 보일러, 일반 주택과 동일한 보일러를 사용하고요. 중부 이 지역 단열값을 모두 충족을 합니다. 남부지방으로 가면 건축비가 조금 더 싸지세요. 그 다음에 동계열선까지 충족해서 안전한 건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싼 돈을, 이게 아마 법령이 개정이 돼도 쉽게 져야 되겠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없을 거예요. 경기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가장 가성비 좋은 고급형 체류형 쉼터, 고급형 농막이라고 할게요. 혹은 체류형 쉼터를 만들어 보아야겠다라고 해서 30년 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자재들을 비교 분석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이 디자인이 가장 가성비가 좋고 오래가고 집이, 그 다음에 많이 춥거나 덥지 않은 주택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설계는 다 끝나서 지금 샘플을 제작 중이고요. 설계는 저희 세라종합건설을 했고, 제작은 이천에 있는 모듈러 전문 업체인 휴먼 C&D에서 제작합니다. 제작이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실물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완료가 되면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와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뭐 세상에 돌아가는 일이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힘들 내시고요. 가장 좋은 체류형 쉼터를 가장 좋은 가격에, 가격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비싸지 않습니다. 농막, 일반적으로 농막이라고 표현했던 지금 받았던 가격보다 살짝 높거나 같을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금액 높지 않아요. 공법을 심플하게 바꿨고요. 인건비가, 가장 비싼 인건비가 최대한 들어가지 않는 공법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인건비를 먼저 자재비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나쁜 자재를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공법을 바꿔서 현장에서도 단순하게 시공할 수 있게 해서 가장 좋은 체류형 쉼터를 만들었으니까, 샘플이 완료되면 와서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